매주 월요일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한국외대 초빙 교수인 정치평론가 유용하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 첫 질문 드릴게요. 네. 총선이 꼭 5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각 당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공천 작업이 한 3분의 1 정도, 체감상 그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단 말이죠. 지금까지 여야의 공천 상황을 충청권을 중심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전, 충남, 세종이 이제 총 20석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으로 이제 6곳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6곳. 그래서 네. 12곳이 이제 거의 이제 대진표가 짜여지게 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수가 3곳, 또 경쟁이 5곳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빠르게 전개가 되고 속도가 있는데 좀 빠르네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역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단수 공천을 하는데 좀 유리한 이제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역들이 대거 지금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공관위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공천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구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현역이 없어서 공천이 좀 더 무리 없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군요. 예. 전국적인 상황은 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충청권은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네. 정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 과반 50% 이상 한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의 공천의 특색을 요약하자 그러면은 사실상 현역 의원 2사람 비례 그것도 비례를 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현역 의원들이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단수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1대1 대결에 들어가거나. 근데 이제 1대1 대결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용어로 이렇게 세다 그러나요? 하여튼 이렇게 아주 그 올라오는 신인들이라 보다도 네. 좀 그렇게까지 경쟁 라이벌은 아닌 뭐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요,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특히 이제 5선 의원들 서병수 의원이라든가 김영선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은 이미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재배치되는 거로 이제 아마 서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왔을 때 굉장히 그 전에 이념한 혁신위원회는 그랬고 뭔가 좀 국민의힘이 상당 개혁 공천을 하고 공천 개혁을 할 거라고 예상됐는데 네. 오히려 뚜껑을 지금 열어보니까 이외에도 좀 윤핵관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해운대 갑에 했듯이 지금 이철규라든가 뭐 많은 이양수라든가 이런 윤핵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만 조금만 드리면은 왜 이렇게 그럼 국민의힘은 물갈이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물갈이 공천을 안 하고 아니면 못 하고 네. 현역 위주로 공천을 하느냐라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특검법 문제, 특검법의 재의결 문제, 재의결에서 예를 들면 위반하는 이러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 물론 개혁신당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주요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 박사님은 국민의힘 공천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사실 좀 언론 일반의 평가는 국민의힘 공천은 좀 비교적 무난하다. 반면 민주당은 좀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뭐 요 정도가 이제 언론의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네. 상당히 이제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좀 쉬운 문제부터 풀다 보니까 네, 네. 뭐 전국적으로 좀 갈등 상황이 연출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네.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황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네, 네. 친명과 친문의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는 네. 또 기존에 이제 시스템 공천이 있었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네.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공천 과정이나 또 이런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좀 불리한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좀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는 건 맞다. 예, 지금까지는 남아 있는 건 무난했지만. 맞는데 그렇지만 네네. 이제 지금까지 공천을 확정지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네. 대부분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21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의석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많은데 그런 네. 지역들은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공천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뭐 윤핵관이니 또 뭐 그런 이제 그런 분들 또 용산이니 그런 분들이 다 공천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네. 실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당에서 정한 룰대로 공천이 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각종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네.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 쪽이 좀 상승 기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지역에서는 뭐 공교롭게도 전직 시도지사들이 출마한 대전 유성을 그리고 또 충남 천안을이 좀 파열음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천안을은 이재관 전 천안시장을 네, 영입 네. 인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더 얘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네, 네. 전 그렇게 보시면. 천안시장이 영입 인사인지 네, 제가 네.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대전 유성을 같은 경우는 황정화 박사는 진짜 영입 인사죠. 영입 인사죠. 네, 네. 아주 우수한 인재고요. 우주 천문학에 있어서 한국이 낳은 네. 세계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전 유성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덕단지 인구가 한 3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유권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한 지형을 활용하자 뭐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이상민 의원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대덕단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네. 과학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약했다 그런 얘기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황정화 박사를 붙여갖고 이상민 의원과 한번 대결을 해보자 네. 그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무난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위주의 공천을 하기 때문에 현역을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물갈이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거죠, 별로. 그리고 윤핵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하고 있죠.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석 그리고 추경호 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권선동이라든가 뭐 이양수라 계속 윤핵관들이 기다리고 주진우 비서관이 아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윤핵관은 아직 근데 민주당 같은 살아있다는 경우는 말씀이시죠? 물갈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사실상 주류 세력은 이재명이 아닙니다. 주류 알겠습니다. 세력은 저희가 그 유성을 얘기 좀만 더 예. 해보고 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유 박사님은 아마 허 시장이 일각에서 예측하는 대로 서구 갑으로 옮겨갈 거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게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 기정사실인 같아요. 것 그래서 같다. 이제 서구 갑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네, 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이제 기존의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학명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 네. 왜 우리 저 서구 갑이 폐기물 처리장이 돼야 되느냐 이런 그렇죠. 강한 어조까지 반발에 반발을 모여서. 지금 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인가? 사실은 네. 물론 이제 허 시장이 대전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도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이 시장까지 하셨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성을 해서 공을 들였었고 사무실까지 지금 차려놓은 상태인데 당에서 그런 분을 빼가지고 또 이렇게 전략 지역이라고 그래서 서구 갑으로 보내면 그 서구 갑에서는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정말 공을 들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아마 지역에서 크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호응을 얻기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 시장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네. 또 2년 뒤에 대전시장 나올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허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성을은 뭐 두 분 말씀을 다 종합을 해봐도 참 관심이 가는 선거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 혹시 충청권에서 뭐 좀 뇌관이 될 만한 선거구 아니면 좀 관심이 가는 선거구가 있다면 어디로 이제 보십니까? 세 번째 대결한 누구죠? 저 민주당의 그 청와대 홍보수석했던 박수현 전 수석. 공주부여 청양. 공주부여. 네, 예, 네, 예. 네. 그리고 저기 갑자기 제가 이름이 정진석. 정진석. 네, 예. 네, 네. 그 지역이 굉장히 저는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인 리벤지 것 같아요. 매치. 예. 그리고 네, 네. 항상 그 근소한 차이로 이게 엎치락뒤치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네, 네. 그쪽은 실제로 그 어떤 중앙의 구도라든가 정치보다도 지역에 있어서 그렇죠. 누가 더 공을 들였고 네. 지역에 있어서 기반을 누가 많이 갖느냐. 네. 이 점이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상당히 부분을 중요한 대결이 될 것 꼽아주셨고.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뭐 거기뿐만 아니라 서산 태안에 보면은 네네. 이제 성일종 의원하고 조한기 전 비서관. 비서관 네. 여기도 이제 세 번째 그렇죠. 대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산갑 같은 경우에는 복귀왕 민주당 쪽에서는 복귀왕 전 시장이 이제 이미 단수 네. 공천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이명수 현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면 여기도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그렇죠. 경기. 현재 스코어는 3-3번. 1대1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재대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난번 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기는 희비가 갈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말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두 분 다 리턴 매치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